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6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야 될 텐데, 산타 할아버지는 아직, 아직도 겨울 추운데 좀 더 자야지, 이러면서 움직일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급하게 움직이실지. 일단 미국 시장 동향과 이제 기술주 동향 보게 되면 아직은 꿈쩍도 안 합니다. 좀 무겁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특히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나올 이제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 중요한 것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중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중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반전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마감했던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다 좀 그래도 막판에 다우는 상승 전환 했네요. 그런 것 같고, S&P 500도 폭은 좀 줄였고, 고점에서 민기적대고 있는데, 여기 발판 삼아서 한 6,800선에서 탁 튀어가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에 전망치가 오펜하이머죠. 가장 높게 오르면서 8,000대. 그러면은 그래도 한 두 자릿수는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많이 가게 되면. 근데 또 6,500 부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큰데 그런 쪽에서 아직은 뭐 좀 약간 뚱한 상황들이고요. 문제는 나스닥이죠. 제일 요즘 취약합니다. 그래서 못 갚고 23,500에서 못 갚고 다시 조정을 받고 좀 눌리는 과정들인데, 이 폭이 좀 얼만큼 될 것이냐. 보통 요 정도에서 마감이 돼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난번 고점대랑 이렇게 연결될 때 23,000은 꼭 확인해야겠다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돌아서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22,800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요런 때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놓을 가능성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 뭐 지금부터 다 지지권입니다. 23,000, 22,800, 또 지난번 나왔던 22,500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근처에서 또 마감이 되고 돌아서면 그나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또 반대로 이탈할 경우 가능성도 혹시 또 변동성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은 해둬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이탈되는 것보다 이제 돈 풀리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기술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돌릴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보면서 좀 바람이 좀 더 크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단 매크로 지표들은 이제 살짝 좀 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달러도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한 98대 밑으로 내려갔고, 뭐 근데 큰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100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 10년물도 이제 살짝 힘이 빠지면서 그래? 이제 돈 들어오나? 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환율도 147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모르죠, 이건요. 또 시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480원대를 막 넘길 정도로 나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조적 확인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빠집니다. 이쪽 가상화폐 쪽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충분히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돈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좀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좀 위축됐다가 공급돼서 숨쉬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갈 것이냐, 원자재로 갈 것이냐, 약간 좀 구분 쪽에서 약간 어제도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가상화폐로 예전에 그냥 넉넉하게 갔던 게 지금은 아니 그거보다 실물에 대한 가치들이 아니면 또 통화치가 더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실물 자산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이 원자재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쪽에 대한 약간 변화가 좀 요즘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수요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중국, 러시아, 달러 자산에 대해서 탈피하겠다라는 쪽에서 금을 매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금이 더 강했고, 그러면 아니 형님 올라가는데 금도끼 올라가면 은도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이제 동도끼까지 같이 뛰는 이런 현상들, 이게 지금
어떤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 쪽으로 충분한 흐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원자재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화석연료 관련된 쪽들은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 미국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중동에서도 계속 또 공급 확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 수준보다 뭐 3, 40달러 때보다는 뭐 높은 수준이긴 하죠, 물론. 근데 그거는 그때와 지금과 경제 수준이 같겠느냐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유가는 지금 하향 안정 좀 누른다라는 표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보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또 한파가 들어온다 아니면 또 이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바뀌겠죠. 그런 쪽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0.4%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작도 월요일 치고는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 어제 보면은 딱 그랬어요. 분위기는 이제 시작은 자 4050선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바르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분봉이죠. 그리고 막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요 저항 이게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지지권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저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어제 장중에선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저항 좀 크게 받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힘이 툭 빠졌다. 당장 못 돌려. 미국 시장도 당장 못 돌려라는 것들을 어제 좀 암시를 해줬고 거기다가 외국인 쪽들 매도 폭이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조단위 매도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싶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그냥 예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어제 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기술적인 경제감도 같이 보여주는 게 한국 시장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일단 0.4%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시작 부직이요. 4416, 뭐 한 4천 또 50선 정도 여기까지 이제 강한 지지권으로 받쳐 있는데 그 중간쯤 어디 시작했다가 또 돌리려고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외국인 동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게 봤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끝나고 이제 보통 선물이 세팅이 되는 과정 쪽에서 이게 뭐가 돼야 될까라고 받아 보니까 11월달 초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현물 쪽도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선물 포지션이 좀 와르르 무너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세팅이 돼가는 과정 쪽에서 어떻게 돼갈까. 근데 물론 현물까지도 같이 변하다 보니까 이건 그런데 일단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외국인들 포지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뒤로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보면서 두 번째는 요거죠. 4050 여기는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마지노선 이렇게 또 마지노보다도 이거 흔들리게 되면 또 지금 4천선은 밀릴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추가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걱정이고 한국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살아날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지금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그 시황 쪽에서 파워 시황 쪽에서 반도체 AI 뭐 이쪽 관련된 건 당연히 지금 못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쪽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다 같이 연결된 한 몸으로 움직였다.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 이쪽에 싸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다가 좀 눌림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현금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겠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니 이쪽만 보지 말고 우리 좀 덜 올랐고 지금 바이오죠. 그리고 또 로봇은 모르겠어요. 로봇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쪽들까지 본다 그러면 가장 이번 상황에서도 기술주 미국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거의 독보적인 미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기술주의 자존심, 로봇과 2차 전지 FSD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쪽들이 또 강하다. 그러면은 이쪽도 하나의 축이 되면서 강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소비 쪽들도 살짝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당장 지금 현금이 있으면 미국이 턴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요걸 살 것이냐 아니면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은 약간 회피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강한 이런 쪽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의견이 분분하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떻게 돌지는 이제 또 이벤트나 또 이번 주 주중반까지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쪽에서도 움직이다 또 이것도 바이오나 로봇 쪽들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또 뭐 피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혜 쪽들도 나오고 있고 소비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소비 심리 상당히 안 좋아진 미국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져 줘야 소비 심리도 살아난다. 그러면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트레이딩을 자신 없다, 못하겠다 그러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쪽들 지금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는 시장도 좀 볼 수 있고 약간 좀 시장의 핫한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트레이딩이 훨씬 더 맞는 자리다라고 보고 그 다음 시장 변화 보면서 막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시장 변화를 또 놓쳐요. 근데 한다가 하다도 잠깐 지수도 한번 슬쩍 봐서 큰 이상이 잘 지지하네? 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쪽으로 요즘 시장을 접근을 하면서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 단어, 아까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그리고 또 릴리, 릴리도 계속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연합뉴스 경제팀에서 그 얘기 드렸는데, 카니발, 이거 크루즈 업체죠? 이게 변하는 과정들. 또 밑에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 소비,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는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또 기존의 뭐 빅테크, 그리고 또 AI,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만 바라보던 것 쪽에서 약간 터닝 포인트가 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이걸 가지고 또 나머지 기술주들이 AI, 엔비디아나 뭐 많이 빠진 브로드컴 뭐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는지도 하나의 또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것까지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들이 바뀌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들 쪽에서 그리고 또 지금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지표들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고용 지표는 당장 오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 관련된 쪽으로는 지금 이제 17일이죠. 18일 날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이 집은 완전히 그겁니다. 배드 이스 굿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농업자 고용자 수 지금 4만 건으로 지금 봤는데 5만 건 얘기를 하시네요. 4만 건. 그리고 또 실업률 한 4.6%, 이 정도까지 보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4만 건 밑으로 나와야 되고요. 4.6%, 그러니까 4.5%대 이상으로 실업률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그렇게 해석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안 좋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네. 이런 것들 좀 적당하게 안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어떤 변화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연준은 지금 완전히 딱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연준 의장 후보도 지금 그 케빈 헤셋 쪽과 함께 한 분이 또 다른 케빈님이시죠. 예, 두 분 상황 쪽에서 헤셋은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 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시장에서는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또 다른 케빈 형님을 이쪽을 더 선호한다. 이라고 보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연준, 그러니까 완전히 둘 다 그런데 비둘기파세요. 비둘기파인데 좀 온건한 비둘기냐, 완전히 그냥 비둘기로 장착된 비둘기냐, 이렇게 보는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어디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내년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금리 인하나 유동성 증가는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일단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또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메리트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거 볼까요? 지금 많이 얘기하는 뭐 이제 더 이상 약간 거의 좀 우리가 대세야, 공모주가 대세야라고 하면서 오라클 같은 경우 자리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인데가 지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락하다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제 맞닿는 자리, 그래서 거의 좀 반발은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이 상태보다는 지금 여기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10달러, 220달러 근처짜리. 근데 물론 돌아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225 밑으로 이제 쭉 위로 저항이 쫙 있는 단계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저항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계단 저항을 앞두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딱 지지하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가 제가 자꾸 주봉 말씀드린 게 여기거든요. 가다가 좀 이탈했어요. 근데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했는데, 그렇다고 확 빠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런 분위기가 거의 이렇게 나온 게 좀 과격한 거죠. 그런 축소판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뭐 심리가 우선 안정되는 거 봐야겠죠. 공격적으로 확 베팅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입하면서 이상 없나라는 쪽으로 타진하는 단계 같고, 브로드컴도 한번 볼까요? 지금 브로드컴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그랬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이 정도, 이게 더 빠진 자리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또 벌려져 있습니다. 한 290달러 때까지는 또 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될 수, 뭐 펀드멘털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에서는 거의 또 공매도 집중되면서 이야 눌러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현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는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보다 보니까 또 그거 낙폭이 좀 우주항공 쪽도 잠깐만 우리 너무 올라서 그러면서 약간 좀 차익률을 봤습니다. 살짝 단기 기준선 이탈했고요. 마찬가지로 AST는 더 많이 이탈했네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레드와인은 좀 지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주항공도 오늘은 또 차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종목들이 또 더 압축되겠죠. 이쪽 탈락, 약간 좀 단기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또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또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건데, 요거 보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매년 요맘때쯤에 KB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한국 부자들의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서 머니 무브가 좀 이어나는구나 라는 쪽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때 거의,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이 50%대 이상입니다. 지금 부자들의 기준에. 근데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 그러니까 부동산은 치지도 않아요. 금융자산만 갖고 있는 10억 이상 넘는 분들을 부자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분들, 예, 예, 그래서 부자님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넘지만 과거에 뭐 58%까지 갔던 비중에서 쭉 빠져서 52%인가? 네, 계속 약간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중을 줄이겠다라는 쪽들이고, 그거를 다변화시키는 거죠. 주식, 금, 코인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거기다가 또 원자재, 또 이제 위험자산의 대표주자 이런 쪽으로 약간 금융 쪽으로,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좀 이동되는 경향들이 조금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팍팍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게 뭐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키려고 하지, 이 돈을 더 갑자기 어느 정도 좀 10억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빠른 시일 안에 20억으로 만들겠어, 30억으로 만들겠어 라고 베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추성 쪽으로 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다가 운도 좋고 내가 타이밍도 좋아서 1억 들어갔던 게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역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봤나? 이러면서, 예. 봤나, 김민수? 이 주식 그렇게 잔잔바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 그런 다음에 2억 가지고 또 만든 또 4억, 뭐 또 더블로 8억, 이게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묻지 않고인가요? 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그들의 습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보유주식, 이것도 한번 눈길 가요.
보통 주식 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내 6개, 해외 5개.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네, 평균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개수로 보게 되면 이 정도가 그러니까 10개 미치라는 얘기죠. 다 합치게 되면 이런 정도로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한 10개에서 뭐 15개 늘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항상 주요 섹터가 들어가 있고 주요 종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비중으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한 종목은 뭐 10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잠깐 시장 분위기나 흐름 따라서 뭐 A라는 종목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줄였다가 그러면 그 줄인 것만큼은 B나 C가 또 강할 때가 들어오겠죠. 그걸 좀 늘렸다가 그러다가 이게 다시 쭉 올라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들어갔고 그러면 줄이고 그 사이에 A가 좀 또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좀 펀드 매니저의 비중을 관리하는 심정 쪽으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AI 방산주를 가장 많이 담았다. 요게 좀 핵심적인 반도체 AI 쪽인데 그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 방산주가 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 것 같고 예, 미국이 가장 유력하게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쪽에서 해외 주식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거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조금 지켜보세요. 그래서 나는 부자인데 뭐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내 동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신 젊은 우리 가족분들은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또 이정표를 삼아갈 수 있는 좋은 또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럽지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엔 안 부럽게 니들이 날 부러워해 이렇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고려여행 관련된 얘기가 어제 또 장구관에서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의 10조 원 규모 기체련소를 만들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함께 같이 전략 광물 재련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국방부와 현지 방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약간 좀 단독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자원에 대한 무기화, 그러니까 히토리부터 무기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만큼 고려안에 약간 좀 소재 쪽에 대한 강점들, 그동안의 업력들을 많이 좀 인정해주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요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유삼증자가 들어가기 지분 참여하다 보니까 고려안에 증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존 그러니까 MBK와 지금 반대되는 세력들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최씨 쪽이죠, 이쪽이 맞나? 예, 그쪽 장씨, 최씨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쪽들은 이게 MBK는 아니 이거 그러면 또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주가를 그쪽을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약간 지금 기존의 지분을 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냐 쪽에서 아마 가처분 신청되고 막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얘기가 단독보다다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죠. 예, 그런 쪽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들 쪽에서 아마 이런 쪽들은 그 정부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와 이제 좀 그래도 제조업에 대한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많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또 우주 관련 쪽들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쉬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일단 우주에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전력 부족, 발열 문제 이런 쪽들을 지상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이거를 많이 설치하겠다. 이게 가장 먼저 얘기한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발끈해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머스크가 또 언급하기 시작하고 스페이스X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지상에서는 이제 뭐 연산량이 폭증하게 되면 근데 아직 다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벌써 우주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들 에너지와 부지 냉각 문제를 필요로 해서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는 기상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거의 뭐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하다 보니까 약간 태양광이 비칠 수 있는 게 조금 좀 생각보다 멀게 좀 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전력 이상 없고 거기다가 진공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열을 우주 공간으로 직접 방출할 수 있다. 우주는 추워요. 그래서 보니까 냉각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 낮은 온도 쪽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도 데이터 센터 들어간다고 뭐 또 땅 사고 뭐 이렇게 할 것보다는 이상이 큰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뭐 거의 뭐 달 이런 쪽에 지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투자 아이디어는 맞는 거죠. 근데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거고 가장 또 핵심이 그렇게 될 것 같죠. 이걸 갖다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수 있는 또 이제 재활용되는 이제 비용들을 많이 낮추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사고 나게 되면 또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또 자재들 다 날아간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막대한 자금이다 보니까 금리도 떨어져 줘야 되는 이제 돈에 대한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튼 좀 먼 얘기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도 우주항공 쪽이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로봇은 계속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미 정부의 로봇 사업 육성 정책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이고요. 저희는 원익홀딩스 차마 무시자 이거만 그래도 핵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쪽은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두 개로 지난주부터 로봇 쪽은 몰아오고 있었고 아이고 원익홀딩스가 좀 빡 땡큐 이런 느낌이고 로봇 쪽들도 일단 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저희는 다 안 가져갑니다. 그냥 또 챙길 건 챙기고 줄여놓고 약간 다 가져가지 마시고 줄인 다음에 그 다음을 보자 라는 쪽들로 거기서 더 간다 그러면 있는 비중만 바꿔주고 같이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누리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무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시세에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또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조금 좀 주춤할 것 같은데 세아베스트리주의 강점은 보잉하고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체에서 동체, 날개 이런 쪽 되게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트리 지주가 경남의 합천인가? 산청인가? 하여튼 위치는 제가 제2공장 짓고 나서 경남 쪽에서 딱 짓고 나서 그러면 세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장 짓고 주문이 없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또 크게 힘들죠. 근데 장기 계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졌는데 이때 마저에 딱 들어온다. 그래서 장기 계약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신공장도 라인업이 찬다. 세아베스트리 지주는 조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증설한 데서 설비 투자한 데서 수주까지 차 있다. 이러면 좀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쫓아가는 것보다 조정시에 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정원호 관련주 성동구청장님이시죠? 이게 또 나오게 되면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격돌하게 됐을 때 압도적 그 정치적 얘기다 보니까 좀 민감하지만 그래도 우세하더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정치 테마주 슬슬 움직이고 또 시장 재미없으면 또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정들 이게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되면서 그때 또 이제 혹시나 2월 3일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장이 근데 재밌어서 이런 것들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건강하게 요거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 봐라 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안 오르다가 좀 정체 맞다가 이런 핑계로 인해서 이게 그런 관련주라며 하고 쫙 올라오잖아요. 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잘못하게 되면 갔다가 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럴 때 땡큐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는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여줘서 고마워 생각하고 정리하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색량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일단 뭐 거의 유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두해 빌 그것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삼성 에피솔스, 에코프로까지 거의 비슷하고 현대차는 고려에 잠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장중에 폭이 크다가 좀 차이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원익홀딩스는 로봇 쪽인데 이거는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로봇의 손과 관련된 쪽들은 이제 제일 또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어가는 과정들인데 일단 너무 수익 나서 있다라고 하면 좀 줄여가세요. 살짝 줄여가고
흔들려야 더 산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에임드 바이오 또 쉬다 보니까 강하게 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19일, 19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그때 알지노믹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대장이네 하면서 또 열심히 움직여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혹시나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매수가 좀 이전될 가능성들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들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바이오가 또 쫙 움직인다 그러면 또 이런 눈치 볼 수 있는 또 이벤트가 있다는 거 보시면서 대하시면 그래도 좀 바이오 쪽에서도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예, 또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무거운 묵직한 모습들에서 크게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050이 의미하는 바가 또 일봉상에서도 좀 중요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쪽에서는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내고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못 가네요 이런 거를 좀 늘렸다가 가게 되면 힘 응축 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요 그림처럼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원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주 후반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우리 산타 형님, 네,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산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잘 좀 버티시고 또 잘 대응하시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 7시 반에 저희 파워시장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